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도 연이어서 합의했다고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고, 저는 이재료도 컸다고 보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 7월에 금리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이런 점도 역시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던, 움직임을 준 그런 재료가 됐던 것 같고요. 외국인이 다시 현물과 선물 순매수했는데 선물은 뭐 막판에 거의 다 뺐다라고 보고, 어제 좀 매도해서 이게 혹시 뭔가 하고 걱정했었는데 주식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운송장비, 금속, 화학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해서 주요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산업은 대부분 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이거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이게 약간 시소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책주와 수출주가 이제 동반해서 올라갔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다양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선 뭐 지수는 3,1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점 대비 거의 한 130포인트, 14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뭐 무섭죠. 뭐 어마어마하게 3,000포인트 돌파한 게 조금 전 같은데 지금 3,100까지 단숨에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을 저는 오늘도 주목을 했는데 드디어 굉장히 지긋지긋했던 박스권 상단을 넘겼습니다. 이게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항으로 작동했던 게 780, 790이었는데 이 선을 이제 넉넉하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종가에서도 그 상태를 계속해서 더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양시장이다 오늘은 뭐 대부분의 재료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서 밀어붙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도 여름 이후에 돌파한 적 없었던 이 상단을 넘어갔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오늘 코스피 한 2, 3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끝났을 것 같은데, 어제 이미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두 나라가 완전히 휴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12시간 지나면 이란이,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이스라엘이 각각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24시간 지나면 12일 동안 진행됐던 종전을 축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래서 뭐 한마디하면 중동 전체가 파괴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뭐 이스라엘, 이란, 중동, 미국 전 세계의 신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12일간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목표가 2주간의 작전을 시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일정에 거의 맞춰준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뭐 이래저래 자국 내에서는 정적인 입지가 올라가게 됐구나, 이런 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지난 주말부터 뉴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때 6월 20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전쟁 비용에 하루에 수천억 나간다. 한 달이면 16조 원인데 저게 비용 나가는 거야 뭐 어떻게든 조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방어하느라고 요격용 미사일을 계속 쏘잖아요. 근데 그걸 하도 많이 쏴가지고 생산하는 속도보다 지금 소진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버티기 쉽지 않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미국을 졸랐겠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을 합니다.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 저게 실제로 완전히 제거됐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돈이 딸릴 때 미국이 타격을 내주고, 그래서 핵시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트럼프가 뭐라고 SNS 올리냐면, 그러니까 위대한 이란을 다시 만든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이란의 현재 정권을 제거해버리고 친미 정권을 세울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오늘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국의 군 기지,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란에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카타르에, 저기 카타르 영토에 있는 거니까 카타르한테 우리가 너네 공격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해주고, 그거 당연히 미국으로 넘어갔겠죠. 그렇게 되니까 피해가 없었어요. 14발 쐈는데 13발은 요격되고 한 발은 엉뚱한 데 날아가서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해서 저것 때문에 이제 오늘 미증시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미국을 우리는 쳤어, 이런 명분을 만들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피해받은 건 없어, 다 방어해냈어, 이렇게 이제 명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한동안 씨름을 했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이란이 관장할 수 있는 건 30km 중에서 북쪽 15km 뿐이고 남쪽 15km는 오만이 관리하는 거라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근처에 또 미국의 오함대가 있어서 공군에 이어서 해군까지 그 이란 코앞에 와버리는, 이미 뭐 항공모함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란이 좀 현실적인 부분에 인식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휴전을 왜 했을까, 이게 좀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마가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저런 일에 참여해야 돼, 이게 내부적인 반발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되면 어떡하냐, 국제유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가 갑자기 막 캔에 막 드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원유를 캔에서 유가를 떨어뜨려야 돼, 이런 이야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좀 염두한 게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조르니까 아이씨 그래 하나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주면서 갔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카타르가 중간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도 중재하려는 시도가 좀 많이 있었고, 이제 미국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쟤들이 하도 저러니까 뭐 이런 이슈를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전쟁 수행할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파괴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괴돼 버리면 자기네들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 석유를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저건 잘 선택한 거로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를 망가뜨리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정적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 3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또 방어용 미사일도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명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이란의 국영 TV 그 홈페이지를 가봤거든요. 이게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란 그 국영 TV 홈페이지 갔더니 어떤 내용들로 되어, 이게 이제 기사들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응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군에 감사한다, 이런 이제 고위급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그 카타르 공군 기지를 이제 공격했더니 미국이 휴전을 하자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란이 그 약속 대련하면서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열어놨고, 아마 저렇게 우리 할 거야라고 이제 통보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력하게 명분을 주면서 이제 이게 이런 협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도 휴전이 됐다, 우리가 4번 공격하고 휴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4번 공격했더니 저쪽에서 항복하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도 이란과 휴전 제안에 동의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또 군사적인 행동하면 우리 안 참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메시지를 남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 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저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오늘 뭐 종전도 종전이지만 휴전도 휴전이지만, 그러니까 그 미셸 보우만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 7월에 금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왜 주목을 받냐면, 올해 1월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추가 금리나 반대한다고. 지난번 12월에 금리나 한 걸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금리나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더군다나 관세 이슈가 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올 3월에 트럼프에 의해서 연준 2인자에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준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2018년도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2사람이 됐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틴 그루스비, 이 사람도 관세가 지금까지 경제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막 군부를 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7월 인하할 확률, 안 할 확률, 뭐 대략적으로 보면 2대8 정도인데, 9월에는 내린다. 그러니까 9월에 이제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 있을 확률이 8대2 정도 비율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금리는
뭐 일부에서는 12월에 내린다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9월에는 내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라면 글로벌 유동성이 보강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저는 이 뉴스가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거를 또 이제 유발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자, 이제 특징주는 삼성전자가 이제 동네 바보용에서 다시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호조 보였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게 하루 전이었는데 그 재료를 이제 뒤늦게 반영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6만 원 위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주가 테슬라가 오늘 급반등한 것도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되는 그런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제가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저 121선, 오늘 121선 맞고 밀렸잖아요. 저 1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세적으로 전환이 된 거냐, 기술적 반등 사이클이 끝나는 거냐, 그게 가늠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오늘 증권주가 또 올랐습니다. 증시에 자금 계속 유입되고 있고, 증시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윗거리 오늘 또 음봉 이래서 조금 이제 매도하려는 압박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항공주 올라간 건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이제 크게 빠졌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오늘 해운주는 뭐 중동 사태 종료된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해운주는 급락하고, 반대로 이제 그 항공주는 급등하고,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오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0조가 됐어요. 삼성전자하고 합치면 두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이 560조 원. 560조 원이고, 전체 시총의 22%.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분의 1이 넘는 그 정도 비율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형태가 됐고, 오늘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35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갔는데, 두 종목의 시총합이 알테오젠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보다 이 두 종목의 시총합이 넘어서게 된다라면 장세 주도권을 이제 2차 전지가 가져올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시총 구도의 흐름도 한번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사실 오후에 매도로 줄이나 보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매수를 줄이길래 이게 조금 외국인들이 오늘 올라간 걸 과하다고 보나 보다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도 휴전 합의된 거를 발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도 매수하고, 다만 이제 옵션은 이제 조금 콜 매도 푼 매수라서 오늘 조금 올라간 게 과한 것 같기도 해라는 인식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5천억 샀어요. 5천억 넘게 두 종목을 샀기 때문에 전체 매수보다 두 종목 매수 강도가 더 컸죠. 그 다음에는 뭐 전력 관련된 뭐 그런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 쪽에 매도가 좀 있었어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뭐 지주회사나 건설주나 방산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거를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역시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이제 한국전력,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증권주, 뭐 방산주 이렇게 고르게 또 포진이 되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가 엔캠, 에코프로비엠 이게 이제 다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 반도체에서 특징이 외국인들은 그 소재 쪽, 소재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오늘 보면 동진세미캠하고 이제 ENF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소재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장의 특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사실 휴전이라서 이건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 했으면 악재가 없었을 거라서, 이게 이제 뭐 호재가 아니라 이제 악재가 완화된 거라, 이게 이제 새로운 상승의 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재료, 이제 또 관세 이슈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있고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걸리적거렸던 게 제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이 재료 속에서도 양봉, 그러니까 좀 양봉 형태로 종가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겠느냐,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가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주춤한 게 젠슨왕이 지분 매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 신고된 겁니다. 지금 하루에 10만 주씩 팔고 있다고 하나요? 하여튼 그래서 젠슨왕의 지분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물량을 딛고도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00포인트 이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줄였었는데 다시 오늘 장에서는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이제 3,000에서 외국인들이 줄였었다가 다시 늘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이런 형태 되면서 강약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의 목표 지수는 3,000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두 주체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파는 게 1이라면 사는 힘이 한 3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매수하던 애들이 조금만 쉬어도 시장에 이제 좀 훅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힘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동안에 주춤했던 기존 강대주들이 올라가는 건 증시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좀 올라가야 된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소외주들이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이 조금 더 올라가 주는 게 시황상은 더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들이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있었고, 또 어제 발표된 20일까지의 이제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가 22% 정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1분기,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조선도 강하고 반도체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출 데이터가 어제 반영이 안 됐지만 뒤늦게는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 어쨌든 시장이 시차를 두고라도 반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오늘도 제가 이제 예탁금 점검을 해보면 또 늘어서 65조 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65조 원대 예탁금이 넘어서 이게 70조 원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탁금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과열권으로 넘어간 상태라서 상승 종목 수가 오늘같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다시 또 차별화 장세 형태로 좀 이어지진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줘서 업종별 종목별 선별, 특히 이제 6월 말이기 때문에 상반기 포트 재편 마무리되고 하반기 포트로 바뀌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수 초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